여러분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상처 주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모르고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멀리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거나 도와주다가 상처받는다 라고 생각하거나 내려놓고 사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나 부모님 건강 자식 문제 걱정으로 인해 불면 무기력에 시달린다. 나는 왜 이래 예민한가? 늘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은둔과 휴식은 생존에 필요한 것. 예민한 게 아니라 섬세한 겁니다. 지나간 인연은 흘려보내자. 자식 걱정하지 말라.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다. 살면서 예민한 성격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작은 일에 쉽게 상처받고 지치고 마음이 복잡해서 잠을 설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만 힘들고 예민한 것 같고 문제는 이런 성격과 고민으로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할 수 있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건 결국 비워야 평온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해결법, 마음 편안해지는 방법에 대한 부처님 말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방법을 깨달으실 겁니다. 예민함은 병이 아니라 섬세함이라는 선물입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흔히 과민하다, 소심하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냥 좀 넘겨 라는 말을 쉽게 던집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예민한 사람에게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죠. 실제로 예민한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에 며칠씩 마음이 불편해지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별난가? 왜 나는 이렇게 쉽게 상처를 받을까? 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이 예민함은 정말 단점이기만 할까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대를 인정하라. 억누름은 괴로움을 낳고 이해는 자비를 낳는다. 예민함은 단순히 감정 기복이 심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타인의 감정, 말투, 눈빛, 분위기까지 세심하게 감지하는 감각입니다. 세상이 놓치는 감정을 포착하고 남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변화를 읽어내며 작은 말 한마디에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예민한 사람만이 가진 감정의 섬세함이자 특별한 선물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감정을 더 많이, 더 깊이 경험합니다.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가장 먼저 눈치채고 다가가며 누군가 외로운 기색이 스치면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이러한 감정은 때로는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따뜻함을 더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예민한 사람은 친구의 말투가 평소보다 딱딱해졌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겉으로는 티 나지 않게 웃고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슬픔이나 분노를 감지하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괜찮아? 그 질문 하나로 누군가는 하루를 견딜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민함은 공감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남의 마음을 읽고 다가가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민함 자체보다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예민한 성향을 부정하고 억누르려고 할수록 감정은 더 거칠어지고 마음은 쉽게 지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라. 그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다. 따라서 예민함은 억제하거나 교정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해야 할 성향입니다. 오히려 예민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할까? 라는 질문 대신 나는 어떤 감정에 민감한가? 그 감정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감정에 정직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질이라는 것을요. 감정에 둔감한 사람은 문제를 놓치기 쉽지만 예민한 사람은 문제를 미리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예술가, 심리상담가, 돌봄 노동자들이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섬세한 관찰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치유합니다. 즉, 예민함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기질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깊고 넓다. 그 깊이를 두려워 말고 그 넓이를 좁히려 하지 마라. 예민함은 그 깊이와 넓이를 함께 가진 마음입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느끼고 더 깊이 생각하며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섬세하고 따뜻한 사람이다. 이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수용의 시작입니다. 예민한 당신의 하루가 부처님의 지혜로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용기. 예민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는 완벽주의의 성향을 함께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감각이 섬세하다 보니 작은 결함이나 어긋남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이 맡은 일에 있어서도 허술하게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아야 해.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말아야 해. 그렇게 끝없이 스스로를 조이고 다그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완벽함을 향한 집착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어떤 일이든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은 시작 전부터 피로감을 주고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아쉬운 점이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결국 끝없이 부족함을 탓하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라는 자기 실망으로 이어지죠. 그럴 때 필요한 건 멈춤입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는 일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흠 없는 꽃은 없다. 흠이 있기에 더욱 아름답다. 이 짧은 말 안에는 아주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꽃이 완벽하지 않기에 아름답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이 있고 실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에 갇힌 삶은 늘 자신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나 자신에게도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준 자체를 조금 내려놓으면 세상도 사람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편안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비교에서 시작된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있는 그대로의 삶이 소중해진다.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다른 누군가보다 느려 보일 수도 있고 더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삶은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삶일 뿐입니다. 이 세상엔 빠른 사람도 필요하고 느린 사람도 필요합니다. 직선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필요하고 곡선을 그리며 돌아가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이 불완전함은 인생이라는 큰 그림에서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인생은 정해진 답이 있는 시험지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오늘이 쌓여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 수 있겠구나, 나만 부족한 게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는 타인을 통해 나를 이해하고 나를 통해 타인을 위로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 치베이를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봅니다. 그 자비는 타인을 향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향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실수 하나에도 괴로워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그 잣대를 들이대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비로 대하지 않는 이는 다른 누구에게도 자비할 수 없다. 그러니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실수하고 흔들릴 때 자신을 토닥여주세요.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다음엔 더 나아질 수 있어. 그 한마디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이 됩니다. 무엇이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도 후회도 돌아보면 모두 성장의 증거입니다. 완벽함이 아닌 불완전함을 껴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짜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을 비우는 연습,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첫걸음. 예민한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의 파도에 휘청입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지나간 대화가 자꾸만 떠오르고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후회와 자책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복잡해지고 감정은 쌓여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소한 자극에도 폭발하듯 반응하게 되죠. 이는 예민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내내 끌어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감정을 비우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에 가득 찬 물은 더 이상 담을 수 없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감정을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 생각도 하지 않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머물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보통 그 감정에 머뭅니다. 자꾸 되뇌고 확대 해석하고 더 큰 상처로 키우곤 하죠. 하지만 감정을 비우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아, 지금 나는 상처받았구나. 내가 민감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지만 그건 나쁜 게 아니야. 이 감정은 잠시 머물다 갈 것이고 나는 이 감정이 되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의 마음 챙김은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흘러가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감정에 잠식되지 않고 그것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관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판단 없이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그 감정이 기쁨이든 분노든 슬픔이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하늘을 떠도는 구름처럼 감정은 생겼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만 않으면 결국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죠. 감정을 흘려보내기보다 곱씹고 끌어안고
때로는 억누르기도 합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말아야 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 라는 생각 때문에 감정을 숨기고 억누르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더 큰 폭발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는 감정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글로 옮기면 머릿속이 정리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가장 강하게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나? 그 감정은 왜 생겼을까? 그 감정에 어떤 내 생각이 작용했을까를 적어보세요. 그렇게 한 줄 한 줄 쓰다 보면 내가 어떤 감정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는지도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또한 감정을 비우기 위해서는 멈추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루 5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명상은 생각보다 큰 효과를 줍니다. 온갖 생각들이 떠오를지라도 그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는 것,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감정이 흔들리는구나 하고 그저 관찰만 해보세요. 그렇게 관찰자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습관이 들면 감정에 덜 휘둘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바람 같고 감정은 구름 같으며 마음은 하늘과 같다. 바람이 지나가고 구름이 흘러가도 하늘은 그대로 남는다. 예민한 당신의 마음은 하늘입니다. 그 위로 감정이라는 구름이 흘러가는 것이지 당신이 곧 그 구름은 아닙니다. 감정을 흘려보내고 나면 그 자리에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당신에게 더 큰 자비와 지혜를 선물할 것입니다. 감정을 비우는 연습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주 조금씩 감정을 알아차리고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무엇보다도 편안해질 것입니다. 걱정이 많은 당신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습관, 예민한 사람의 마음에는 늘 걱정이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 이미 지나간 상황에 대한 후회,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 혹은 나 자신에 대한 끝없는 의심, 이런 걱정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하루를 무겁게 만들고 마음을 산만하게 하며 해야 할 일마저도 손에 잡히지 않게 만듭니다. 예민한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걱정의 사슬에 자주 매이곤 합니다. 머릿속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밤이 되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며 자꾸만 반복되는 생각들에 지쳐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습관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삶이다. 우리는 자주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깊이 느끼고 살아간다면 걱정은 점점 작아지고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의 힘입니다. 마음챙김은 명상이 아닙니다. 특별한 자세를 취하거나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것이 마음챙김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 그 향을 깊이 들이마시고 입안에서 퍼지는 온기를 느끼는 것, 산책을 하며 바람의 감촉과 발 아래 땅의 느낌을 느끼는 것, 누군가와 대화할 때 휴대폰을 내려놓고 상대의 말에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 이 모두가 마음챙김입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런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이 더욱 필요합니다. 걱정은 대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기반한 불안입니다. 혹시 실수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실제가 아닌 상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상 속에서 현실처럼 괴로워합니다. 그 괴로움이 반복되면 결국 현실까지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죠. 이럴 때는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을 기억해보세요. 생각은 바람과 같고 걱정은 그림자와 같다. 움직임을 멈추면 바람도 멈추고 그림자도 사라진다. 즉, 마음을 잠시 멈추고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틈을 얻게 됩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흐름은 잠시 멈춥니다. 그 멈춤은 고요함의 시작이 됩니다. 또한 걱정을 줄이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습관 중 하나는 작은 행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생각만 계속합니다. 하지만 걱정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책상 정리를 한다든가 방 청소를 하거나 짧은 산책을 나가는 것처럼 단순한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물리적인 움직임은 생각의 흐름을 끊고 마음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걱정은 머리에서 자라고 평온은 손끝에서 자란다. 무언가를 직접 해보는 행동은 우리의 에너지를 전환시키고 걱정으로 향하던 마음의 방향을 현실로 돌려줍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 작은 실천의 힘을 더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걱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하면 민폐일까봐, 내가 예민한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쌓아둔 걱정은 언젠가 더 크게 터지기 마련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또는 나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걱정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혼자만의 싸움에서 벗어나 누군가와 함께할 때 마음은 더 가볍고 단단해집니다. 걱정이 많은 당신은 그만큼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감이 나를 짓누르지 않도록 가끔은 마음을 쉬게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걱정이 떠오른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집중하자.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걱정에서 구해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 자비 명상의 시작.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을 위로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로하는 데는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슬퍼하거나 힘들어하면 진심 어린 말 한마디로 마음을 감싸주면서도 자신의 괴로움 앞에서는 냉정해지고 무심해지죠. 내가 왜 이러지? 이 정도도 못 견디나? 하며 스스로를 더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타인을 향하기 전에 자신을 향해야 한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자는 누구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없다. 이 말은 곧 자신을 향한 자비가 가장 근본적인 마음 치유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따뜻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 전하는 위로도 얇고 금세 지치기 마련이죠. 예민한 사람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점점 더 몰아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 정도 일에도 이렇게 반응할까? 왜 이렇게 약할까? 라고 자신을 평가하고 깎아내리죠.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움츠러들고 자존감은 낮아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비 명상입니다. 자비 명상은 불교에서 오랫동안 수행되어 온 마음 훈련으로 자신과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되살리는 데 큰 효과가 있는 수행법입니다. 자비 명상을 시작할 때는 우선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문장을 되뇌어 봅니다. 내가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 말들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그런 말을 건네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복하면 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따뜻함이 올라옵니다. 자기를 향한 연민과 인정, 수용의 마음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명상은 자신을 향한 말에서 시작해 점점 가까운 사람, 중립적인 사람, 심지어 미운 감정이 드는 사람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차 세상을 더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수행이 나를 향한 인정에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예민함도 불안도, 감정의 진폭도 모두 내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연습, 그 수용의 과정 속에서 비로소 치유가 일어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지금 힘든 것도 괜찮아. 누구나 그런 날이 있어.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틀린 게 아니야. 이 짧은 문장들은 하루를 버티게 하는 따뜻한 동반자가 됩니다. 타인의 인정과 위로를 바라기 전에 내가 나를 먼저 알아주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이의 감정에 너무 익숙해져 오히려 자기 감정은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당신일수록 가장 먼저 나를 돌보고 위로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비 명상은 도구입니다. 일상 속에서 힘들 때마다 그 짧은 문장을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 순간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고 무너질 것 같던 감정도 조금은 누그러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보다 먼저 마음이 먼저이고 그 마음을 향하는 방향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오늘도 그 방향이 나 자신을 향한 자비로 향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당신을 더 사랑하고 더 다정하게 대할수록 세상도 점점 더 부드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내려놓기의 기술, 집착을 놓는 마음 훈련. 예민한 사람일수록 많은 것에 쉽게 마음이 걸립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지나간 상황 하나가 마음에 오래 남고 무수히 떠오르는 생각들로 머릿속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 혹시 나 때문이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사소한 걸 못 넘기지? 하고 끝없이 생각하며 마음이 피곤해지죠. 특히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나 이루지 못한 목표, 과거의 후회에 집착하게 되면 그 감정은 더 강하게 반복됩니다. 집착은 놓지 못함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손에 쥔 것을 꽉 움켜쥐고 있을수록 손이 아프듯 마음도 꽉 쥐고 있는 생각이 많을수록 점점 아프고 지쳐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내려놓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시작되고 모든 평온은 노흠에서 비롯된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놓아도 괜찮다는 용기를 갖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생각, 감정, 결과를 움켜쥐는 대신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이제는 떠나보낼 때가 되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내려놓기의 시작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많은 감정을 깊이 느끼기 때문에 감정과의 거리두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려놓기를 연습하면 감정과 공존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고 흘려보내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내려놓기를 연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계속 떠올리는 생각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생각을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한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 말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정리해보세요. 그 말 때문에 무시당한 느낌이 들었구나, 인정받고 싶었던 내 마음이 아팠구나 처럼요. 두 번째는 그 집착이 나를 어떻게 괴롭게 했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면서 어떤 감정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이 생각에 끌려가지 않겠다. 이 감정은 잠시 머물다 떠날 것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결이 강할수록 강물은 혼탁해지고 멈출수록 맑아진다. 마음도 그러하다. 마음을 맑게 하려면 먼저 그 마음을 흔드는 감정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저 가만히 흘러가는 감정을 바라보며 멈추는 연습, 그것이 내려놓기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공간을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내려놓기를 한다고 해서 마음이 텅 빈 상태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워낸 자리에 새로운 평온함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고 나면 그 자리에 고요함이 찾아오고, 자책을 내려놓고 나면 그 자리에 자기 수용이 자리하게 됩니다. 예민한 사람은 늘 생각과 감정이 가득 찬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려놓기의 연습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 연습을 통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괴롭게 하는 생각을 놓을 수 있다. 과거의 말도 감정도 지금은 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놓는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다. 내려놓기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주 작은 감정 하나라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가볍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감정의 피로를 회복하는 나만의 루틴 만들기. 예민한 사람은 타인보다 더 자주, 더 쉽게 감정적으로 지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은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놓여 있고, 다양한 감정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라 하루가 끝나면 완전히 소진되곤 하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땐 웃고 있지만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무기력과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피로입니다. 감정의 피로는 몸의 피로처럼 반드시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이 지친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내가 유난한가 보다,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하며 넘기기 쉽지만 사실 예민한 사람일수록 감정 회복 루틴을 일상에 꼭 마련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돌보듯 마음도 돌보아야 하며 마음을 쉬게 하는 이가 진정 깨어있는 이다. 감정 회복 루틴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한 습관 하나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감정을 인정하고 돌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제 감정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루틴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감정 정리 시간 갖기. 매일 저녁 9분이라도 조용한 공간에서 오늘 있었던 감정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감정은, 그때 나는 왜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 그 감정을 지금 떠올리면 어떤가? 이런 질문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좋고 그냥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감정을 언어화하면 마음이 정리되고 무게가 덜어집니다. 2. 감각을 깨우는 루틴 만들기. 예민한 사람은 머릿속이 과열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각을 활용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향기로운 차 한 잔, 따뜻한 물에 손 담그기, 잔잔한 음악 들으며 눈 감기, 햇볕 드는 창가에 앉아 바깥 바라보기. 이런 단순한 감각 자극이 뇌와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되 억지로 애쓰지 말고 부드럽게 머물라. 무언가를 잘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그저 지금 나를 돌보는 중이라는 인식으로 충분합니다. 3. 소셜 디톡스의 시간. 감정의 피로는 종종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기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한 번의 만남에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을 끄고 대화에서 벗어나 조용히 나만의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은 감정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4. 루틴을 습관으로 만드는 마법. 한 번의 루틴은 잠깐의 위로가 되지만 반복된 루틴은 진짜 치유의 힘을 갖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만을 위한 회복 루틴을 반복하면 몸과 마음은 그 시간에 편안함을 기대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감정이 소모된 상태에서도 곧 나를 돌보는 시간이 온다는 신호가 주는 안정감은 예민한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9시에 조명을 낮추고 아로마 향을 피우며 조용한 음악을 듣는 루틴을 2주만 지속해보세요.
몸과 마음은 그 시간만 되면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고 감정을 비워낼 준비를 하게 됩니다. 5. 감정 회복의 마지막 단계. 자기 위로의 말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텼어. 지금 이 순간 괜찮아. 이런 짧은 문장 한 줄이 감정의 피로를 해소하는 데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강하다. 스스로에게 전하는 말은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거나 반대로 다시 아프게 하기도 한다. 감정의 피로를 해소하기 위한 루틴은 결국 나를 더 잘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보살피는 과정입니다. 예민함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감정을 가진 이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생존 기술이 바로 회복입니다. 오늘부터 나만의 감정 회복 루틴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루틴 속에서 매일 조금씩 더 따뜻해지고 단단해지는 자신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예민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타인의 시선입니다. 누군가의 말투, 표정, 반응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이고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말한 것이 이상하게 들리진 않았을까? 끊임없이 돌아봅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수많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며 혼자 괴로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향은 점점 자신을 위축시키고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데 큰 제약을 만듭니다. 누군가와의 대화가 끝난 후에도 괜히 저런 말 했나? 표정이 안 좋던데 기분 나빴을까? 하고 스스로를 괴롭히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생각만큼 우리를 그리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눈에 비친 나는 진짜 내가 아니다. 진짜 나는 내 마음이 알고 있는 나이다. 이 말은 타인의 판단에 내 자존감을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게 살아가고 서로 다른 시선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배려해도 누군가는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좋지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기준으로 충분히 잘하고 있어. 예민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감정을 빠르게 읽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만큼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민감해지기도 합니다. 타인의 불편함이 곧 나의 문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타인의 감정은 그 사람의 것이지 내 책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인상을 쓰고 있거나 차가운 반응을 보였을 때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단순히 피곤했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이유로 그런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나 때문이라고 해석하며 불필요한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이럴 때 유용한 훈련법 중 하나가 시선 내려놓기입니다. 1. 타인의 반응을 내 책임으로 해석하지 않기. 2.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현실 받아들이기. 3.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 집중하고 결과는 내려놓기. 이 세 가지는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내려놓기의 훈련이자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 신뢰를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나 스스로가 떳떳하고 진심이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남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키는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만 연습을 통해 분명히 자라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깊은 물속은 고요하니라. 사람도 겉은 흔들리되 마음은 평온해야 한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 표정, 눈빛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다시 중심을 잡고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평온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시선을 나의 가치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기대에도 완벽하게 부합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나를 가장 오래 알고 가장 깊이 이해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의 시선은 그의 것이고 나는 나의 마음을 믿는다. 그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지켜줄 겁니다. 상처 주는 사람과 거리 두는 지혜 예민한 사람에게 가장 힘든 관계는 상처를 주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에 마음이 베이고 무심한 행동 하나에 하루 종일 감정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가까운 가족이거나 직장 동료처럼 피하기 어려운 존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갈등을 피하려 하고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자주 희생합니다. 내가 좀 참으면 되지. 저 사람도 사정이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상처가 쌓여갑니다. 어느 순간엔 나는 왜 늘 이런 관계에 끌리는 걸까? 라는 자책에 빠지기도 하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독사와 함께 살지 않는다. 독을 품은 말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이 말은 물리적으로 사람을 배척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날 지혜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 크기에 이런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과 거리를 두기 위해선 먼저 그 사람의 패턴을 인식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나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말, 감정적으로 압박하는 행동을 할 경우 그것이 우연이 아닌 패턴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건 내 감정을 정당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가? 별일 아닌데 내가 과민하게 반응한 걸까? 하고 넘기지 말고 내 감정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상처받았다. 그 감정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의도했든 아니든 내 감정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자기 수용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는 거리두기입니다. 관계를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나를 지키기 위한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 이상의 감정 투자 줄이기.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분석하거나 해석하려 애쓰지 마세요. 이해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상처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대화 시 선 긋기 문장 사용하기에 그 말은 듣기 불편하네요.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짧고 분명한 문장이 나를 보호해줍니다. 3. 내 편이 되어줄 사람에게 털어놓기.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전문가에게 감정을 털어놓는 것은 이 관계에서 나만 이상한 게 아니다 라는 현실감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서 남을 지키려 하지 말라. 자신의 마음부터 보호하라. 우리는 때때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감내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까지 이해와 인내를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나의 평온을 해치는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자비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는 내 마음을 지킬 권리가 있다. 그 사람의 말보다 내 평온이 더 소중하다. 이 문장이 당신이 상처에서 조금 더 멀어지고 자기 자신에게 더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마음의 태도.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을 자주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지? 왜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고 자꾸만 비교하고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 뒤에는 사실 나도 편안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간절함이죠. 그런 마음이 들 때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꽃은 피는 시기가 다르고 향기도 다르며 크기도 다르다. 사람도 그러하다. 이 짧은 문장은 우리에게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예민함은 결코 잘못된 성격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세심하고 감정의 결을 더 잘 느끼는 성향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성향을 어떻게 다루고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의 나도 괜찮아.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깊은 자각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늘 더 나아져야 한다, 더 강해져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에 있다. 예민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보다도 수용입니다. 변화는 수용에서 시작되고 수용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가능해집니다. 내가 예민한 것도 자주 지치는 것도 생각이 많고 불안한 것도 모두 지금의 나를 구성하는 일부입니다. 그 모든 면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은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때로는 이 수용이 무기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다는 말이 게으름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지금의 나를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의 진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쳤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이 정도로도 충분히 애썼어.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이야. 이런 말들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서 자기 신뢰의 씨앗이 됩니다. 타인의 인정 없이도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감각은 예민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자산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아라. 마음을 등불 삼아라. 그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 예민한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당신이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도 흔들리며
그러면서도 서 있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예민한 마음이 결코 약함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섬세함이라는 사실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법, 감정을 흘려보내는 법,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지혜를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되새겼죠.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거나 지나간 일로 마음이 복잡하시다면 이렇게 한번 속삭여 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내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 흔들리며 사는 이 마음도 나의 일부다. 예민한 당신은 누구보다 정직하게 깊이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세요.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나눈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 편입니다. 본 내용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유튜브 거인의 지혜, 명언과 위로에서 내용을 참조하여 제작되었습니다.